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8과 2 한국인의 사상 과제 2 논리적인 글쓰기 중 결론 쓰기입니다. 자, 우리 이전에요. 서론, 본론, 결론 이 세 단락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차례대로 서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본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연습을 진행해 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결론 쓰기를 연습해 볼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교재 255쪽입니다. 먼저 결론을 쓸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능 표현들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 암시하기입니다. 결론 암시 뭐 어마어마한 거는 엄청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자, 지금까지 무엇을 주제로 살펴봤는지를 언급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라고 써주시면 간단하게 결론 암시하기 문장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제 한국의 전통 음식이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이상으로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요약하기입니다. 자, 본론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을 결론에서 간단하게 요약해 줄 수도 있는데요. 자, 요약해 줄 때 요약하겠다라는 신호 먼저 보내줘야 되죠? 자, 그 신호 표현으로 이런 문장 써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뒷부분에 주제 넣어주시고 에 대해 자, 그리고 어떠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는지에 자, 몇 가지로 요약해보고자 한다. 넣어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주제는 한국의 교육이었었고요. 그리고 요약할 내용은 한국의 교육의 역사, 한국의 교육의 현재, 앞으로의 방향성, 세 가지에 대해서 본론에서 언급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한국의 교육에 대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보고자 한다 정도로 요약하기 문장 넣어줄 수 있겠죠? 자, 이 두 문장들은 요약하기를 시작할 때 써줄 수 있는 문장이고요. 요약을 할 때요, 중요한 결론에 대해 요약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컨대 뒷부분에 구체적인 요약 내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고 싶은 내용이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교육의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뭐 이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요컨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교육의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라고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안하기 표현입니다. 자, 결론에서 중요한 것은 주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끝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방향성을 제안할 때 제안하기 표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등의 제안 표현 사용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제시하고 싶은 방향성. 대학은 진리탐구라는 대학 설립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자, 이게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대학은 진리탐구라는 대학 설립 목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자, 그 밖에 전망하기 표현도 결론에서 써줄 수 있는 기능 표현 되겠습니다. 주로 뭐뭐아어해야 할 것이다 의 표현 등으로 기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망하는 것, 이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은 더욱 창조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예요. 자, 그럴 경우 이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은 더욱 창조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추측,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 표현들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256쪽에 과학적인 온돌 난방에 대한 글의 결론, 구성 살펴보면서 결론에 대한 기능 표현들 어떻게 쓰였는지 익혀보고 그리고 우리도 결론 쓰기 같이 연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글은 과학적인 온돌 난방의 결론입니다.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먼저 서론과 본론은 생략되어 있고요. 자, 결론 부분입니다. 먼저 가 부분 봐주세요. 이상으로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네, 이상으로 무엇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 어떠한 것을 주제로 지금까지 살펴봤는지를 언급해줬죠. 결론 암시하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 부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요약하기 부분이죠. 자, 나의 기능들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 부분에 보면은요. 첫째, 온돌은 열을 방출해 불을 떼지 않는 시간에도 바닥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경제성과 둘째, 불을 뗄 때 나오는 연기가 방바닥을 지나 굴뚝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위생성을 장점으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온돌의 세계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등으로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온돌의 장점, 경제성, 둘째 단락에서는 온돌의 장점, 위생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돌의 세계화에 대해서 살펴봤어 라고 언급을 해주고 정리하고 있죠. 자, 다음 다단락 봐주겠습니다. 자, 다단락은요, 여러분 딱 보니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힘을 쏟아야 한다. 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표현도 결국에는 무슨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방향성 제시에 해당되는 거죠. 네, 바로 제한하기 부분의 단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온돌의 현대화와 산업화를 서둘러야 한다. 아어해야 한다. 이것도 결국에는 제한하는 표현인 거죠. 자, 다는 제한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라 살펴봐 주시면요. 자, 라 단락의 기능은 뭐죠? 전망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추측을 을 것이다 사용해서 해줬어요. 자, 이렇게요. 결론은 어떠한 내용들로 어떠한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마무리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결국에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은 으로 본인의 주장을 언급해주면 되죠. 온돌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온돌의 경제적, 위생적, 건강학적인 장점을 계승하고 개발하여 종주국으로서의 권리와 역할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마무리해줬고요. 자, 그럼 내용 살펴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 글에서 결론임을 암시하는 부분은 어느 곳입니까? 네, 가 찾아주셨으면 됐죠? 자, 나 결론이야 라는 표시. 바로 제일 앞부분에 이상으로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해서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언급해주고 있죠? 바로 결론 시작을 암시하는 부분이죠. 2번, 위 글에서 서론과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은 어느 곳입니까? 자, 요약하기 부분 어느 부분이었었죠? 네, 바로 나 찾아주셨으면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자, 나 지금 요약할 거야 라는 기능 표현 사용해줬었죠? 자, 이렇게 잘 찾아보셨고 3번. 다음 표는 논술문의 결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각 기능이 나타난 부분과 표현을 찾아 쓰십시오. 자,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다 찾은 부분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 암시하기 부분. 가였죠? 이상으로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부분이었고요. 자, 요약하기 부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 뒷부분 쭉이었죠. 자, 그리고 제안하기 부분은 네, 바로 다 부분이었죠. 자, 세계적이고 현대적인 온돌을 개발하려는 연구에 힘을 쏟아야 한다. 온돌의 현대화와 산업화를 서둘러야 한다. 등이 바로 제안하기에 해당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전망하기는 라였죠.
자, 그렇지 않으면 한국 태생인 온도래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전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2번. 한국인의 식생활, 김치에 대하여 논술문을 쓰려고 합니다. 다음 표에 메모하면서 결론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일단 순서대로 우리도 결론 암시, 요약, 제안, 전망 등의 순서로 중심 문장들 한번 구성해 본 후에 결론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 암시. 자, 이상으로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써주시면 되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주제,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였습니다. 자, 어떻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상으로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요약하기의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일단은 요약하기 처음 부분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자, 우리 배웠던 기능 표현 사용해보면요.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 둘째, 무엇 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자, 요약 내용들은 우리 지난번 본문에 봤던 내용 요약해서 써주시면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쓰기 들어갔을 때 제가 가이드라인 잡아드릴게요. 자, 제안하기. 자, 제안하기란 곧 방향성 제시를 말하는 거죠. 결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안하기 방향성 제시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힘써야 한다.로 김치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또 정말 세계화시키고자 한다면 마케팅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로 가볼게요. 자, 마지막 전망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걸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될지를 추측해서 써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태생인 김치의 정체성을 빼앗길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실제로 일본에서 김치를 일본 상품화 시켜서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죠. 자, 그래서 정말 서양이나 유럽같이 조금 동아시아권과는 먼 국가에서는 김치가 한국 건지 일본 건지 많이 헷갈려 한다고 해요. 자, 지금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결론 쓰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위표를 바탕으로 논술문의 결론을 써봅시다. 자, 그럼 결론 암시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 지금부터 결론 쓸 거야 라는 표시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이상으로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써주시면 되고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자, 요약하는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하기로 했었죠?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붙여줄 건데요. 우리 김치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론 쓰기 2에서 연습했던 내용들 좀 생각나세요? 자, 우리 첫째 본론에서요. 일단 김치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한자어인 침체에서 유래했고 그리고 조선 중기에 고춧가루가 전해지면서 고춧가루와 함께 버무려진 게 지금 현대화돼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내용 확인했었죠. 자, 이런 첫째 단락에서 역사, 김치의 역사 확인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첫째 뒷부분에 자, 요약한 내용 넣어주시고 이러한 역사하고 둘째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첫째, 김치는 한자어 침체에서 유래해 조선 중기에 고춧가루가 전해지며 현대화됐다는 역사와 둘째. 자, 둘째는 우리가 살펴봤던 게요. 김치의 효능이었죠. 자, 두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발효식품으로서의 효능. 두 번째, 저칼로리 식품으로서의 효능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요. 둘째, 김치는 발효식품, 저칼로리 식품으로서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셋째로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셋째는 우리가 살펴봤던 거요. 김치의 종류였죠. 자, 김치의 종류가 계절별, 지역별, 재료별로 그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으며 최근 다양한 조리법의 개발로 그 수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라는 내용 정리했었거든요.
자, 이 내용 넣어서 셋째 뒤에 붙이면요. 셋째, 김치의 종류는 계절별, 지역별, 재료별로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으며 최근 다양한 조리법의 개발로 그 수가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 뒷부분에 김치의 세계화에 대해 언급했었죠. 세계 3대 건강식품으로 꼽혔고 전 세계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세계화 추세에 있다. 자, 이것을 예와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로 넣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세계 3대 건강식품으로 뽑히며 전 세계의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세계화 추세에 있음을 예와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글 완성되겠죠? 자, 요약하기 부분이었습니다. 김치의 역사, 효능, 종류, 세계화에 대한 내용들 자, 요약했고요. 자, 본론의 내용들 간단하게 요약한 부분 끝내고 제안하기로 넘어가면 되죠. 자, 김치가 세계화 추세에 있습니다. 점점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자, 아까 우리가 개요에 정리했던 김치에 대한 각종 다양한 연구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힘써야 한다 넣어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힘써야 하는 이유는 김치의 정체성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면 아까 언급했었죠? 일본에서도 이미 일본 열도 내에서 인기를 바탕으로 김치를 세계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장에 일본 김치를 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김치의 근원이, 김치의 뿌리가 한국인지 일본인지를 헷갈린다고 했죠. 자, 김치의 근원이 한국임을 정확히 알려서 세계화시켜야 한다라는 제안하는 말들 해볼게요. 자, 먼저 크게 제안을 해야겠죠. 자, 먼저 현황 깔아보겠습니다. 김치가 점점 세계에 알려지며 인기식품으로 자리매김할수록 김치의 세계 전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 본격적인 제안 붙여보겠습니다. 김치에 대한 각종 다양한 연구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힘써 자, 그 목적 계속 붙여볼게요. 김치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자, 그 이유 세부적인 내용 뒤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일본 열도 내의 인기를 바탕으로 일본식 김치를 세계화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하니 김치의 근원이 한국임을 정확히 알리며 세계화 시켜가야 한다. 자, 힘을 쏟아야 한다, 아니면 아워해야 한다 등의 표현으로 제안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망하기 넣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자, 이렇게 될 거다 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 한국 태생인 김치의 정체성을 빼앗길 수도 있을 것이다 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글 한 편, 결론 완성됐죠? 이상으로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치는 한자어 침체에서 유래해 조선 중기에 고춧가루가 전해지며 현대화됐다는 역사와 둘째, 김치는 발효식품, 저칼로리 식품으로서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셋째, 김치의 종류는 계절별, 지역별, 재료별로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으며 최근 다양한 조리법의 개발로 그 수가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계 3대 건강식품으로 뽑히며 전 세계의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세계화 추세에 있음을 예와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김치가 점점 세계에 알려지며 인기식품으로 자리매김할수록 김치의 세계 전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김치에 대한 각종 다양한 연구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힘써 김치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일본에서 이미 일본 열도 내의 인기를 바탕으로 일본식 김치를 세계화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하니 김치의 근원이 한국임을 정확히 알리며 세계화시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태생인 김치의 정체성을 빼앗길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 한 편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쓰기까지요. 논술문 쓰기 연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8과 정리해봅시다. 총 복습편 기다리고 있네요. 다음 시간 8과 마무리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